문결 연구소 소장님, 그 유명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이셨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외신을 짚어보는 시간인데, 네. 지난 시간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차게 많은 걸 다루고 갔어요. 국중주의까지. 네, 그랬었죠. 사실은 국중주의를 얘기를 제일 많이 하려고 했는데 1분 만에 설명을 하라 그러셔가지고 네. 1분 안에서 하느라고 1분 만에 됐어요, 근데 거의. 어떻게 되긴 됐더라고요. 되긴 됐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저는 전혀 없는 말인 줄 알았더니 네. 프랑스에서 네. 등장했단 말이다. 그렇죠. 근데 제가 답답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정치 이념이고 그리고 정치학적인 어떤 뭐랄까 현상 분석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주의다 할 때는 그게 이제 내가 그쪽을 지향하겠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선언이고 이념 그 지향인데. 방향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난 저쪽으로 간다라는 지향성인데 반면에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현상 분석은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무엇을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쓰는 용어가 극중주의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이지 아하. 극중주의를 우리가 방향을 그쪽으로 정하고 나는 갈 길이 저 길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 그 정치학 용어에서 그런 건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한국에서도 정치학자들이 정치학 문법에도 안 나오는 말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는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극중주의라는 게 정치 철학이나 정치 이념 혹은 정치 지향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 분석가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비아냥의 의미를 담아 그렇죠. 이게 극중주의야 뭐야 이런 식으로 현상을 분석할 때 등장한 단어지 실제 정치 지향이나 이념으로 등장한 적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말이라는 건 맞는 말이네요. 그게 한편으로. 더 어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에서 많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극중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마크롱 대통령 본인이 하지 않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이런 뉘앙스는 극중주의야 뭐야 뭐 이런 식의 뉘앙스군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약간은 비아냥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왜 거기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왜 극자를 쓰느냐 그걸 제가 그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왜 극은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이나 네. 아니면은 뭐 공부를 아주 잘해서 1등을 하거나 아주 못해서 꼴등하거나 그게 극단이잖아요. 네. 근데 중간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운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를 내가 굳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극자를 이제 집어넣는다는 건데. 어떤 경우에든 가운데를 선택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1등을 하는 거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 조금 뒤쳐져서 중간도 할 수 있는 거고, 더 뒤쳐지면 꼴등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나는 죽어도 50등을 하겠다 이거예요. 죽어도 30등을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60명이라면. 60명이라면 죽어도 30등을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30등, 너 2등 할 수 있지. 아니야, 나는 30등 꼭 해야 되겠어. 이런 그래서 거죠. 공부의 수위를 조절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공부의 수위를 조절해서 정확하게 난 30등을 하겠다라고 맞춰서 한다는 그래서 극중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비아냥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래서 저 마비 혁명이다. 굳이 우리 말로 마비 혁명. 예. 그러니까 마비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혁명은 혁명인데 그러니까 어떤 바스티유를 그것도 프랑스에서 나온. 네, 프랑스에서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마비혁명. 지금 마비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는 어떤 바스티유를 함락시키는 그런 혁명이 아니고 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만히 있겠다는 그 마비혁명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혁명력일 정도로 아무것도 그렇죠. 안 하는 것. 요즘에 전체적으로 정치계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게 중도를 지향하겠다는 그런 정치 이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치학자들의 분석에 따른 그러니까 이런 이념이 거네요.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마비혁명이라고 이런 그래서 극중이라는 말이 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아냥의 의미가 담겼다는 그렇죠. 거고. 네.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 번역해 줬겠지만 프랑스에서 이런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을 그런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말을 갖다 쓰게 된 거군요.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갑자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자기의 이념이라고 갖다 쓰겠다는 이유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본인 안철수 전 대표 본인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언급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걸 지향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따다면 더더군다나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를 그렇죠. 누군가 번역을 잘못해 줬네요. 자, 정확하게 이해했고요. 네.
원래는 다른 얘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또 예. 지난 시간 AS 좀 길게 했습니다. 예. 그 다른 이야기.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지금 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어쨌든 간에 북미 간의 말싸움, 말폭탄, 뭐 아무 말 대잔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도 이거 진짜 우리가 미사일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고는 해요. 있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미국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죠. 북한이 어떻게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그럼 북한은 사라지는데요. 그걸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북한도 사라지고 우리도 끝장나는 거죠. 그렇죠. 남한도. 괌 땅에다가 절대로 괌 땅에다 썼다가는 진짜 북한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 인근 해상에다 쏘겠다는 그러니까 공해상에. 위협 그렇죠. 예, 미국의 영해가 아니고 영해가 아닌 공해상에 쏘겠다고 이제 말을 하긴 했는데 말로 위협을 하는 건데 전문가들은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뭐 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요즘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둘 다 똑같다. 그러니까는 뭐 김정일이야 워낙에 뭐 본인이 직접 김정은, 얘기는 안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정은은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북한의 그 뭐라고 할까 싸움, 협박 이런 거는 거의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었습니다만 뉴욕타임스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양아치 수준의. 그러니까는 스콜리아드 분리스라고 얘기해가지고 두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그렇지만 결국은 트럼프도 똑같은 그런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건 이제 유럽이 아니라 이제 뉴욕타임스에서의 칼럼 제목이었는데 침묵은 금이다. 이런 이제 타이틀로 독일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가 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윗을 너무 많이 해요. 트윗을 너무 많이 한다는 실제 말도 너무 많이 하고. 할 말이 있으면 전화를 해라. 시진핑한테 할 말이 있으면 전화로 하고. 이 대목에서 빵 터지시는군요. 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트윗 하지 말고 네. 할 말 둘이 있으면 전화를 정상끼리 하고. 전화 있잖냐. 그러니까 우리 그때 연인끼리 싸우면 그렇잖아요.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하면 되는데 네. 그렇게 또 뭐 나는 뭐 어쨌다 이렇게 막 글 써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화해가 되는 경우가 있냐 이거죠. 직접 얘기를 하자면 남들이 보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것이 영국의 한 신문이었는데 인디펜던트 네. 신문 아시죠? 거기서 이제 마리아 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학자가 쓴 글이 저는 굉장히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2년 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년 반 정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15년 가을쯤이었는데 여기 한국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말고 프랑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네. 그 부편집장이 우리나라에 직접 와가지고 정세현 전 장관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인터뷰 통역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정세영 장관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녹취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 라이언이라는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영국의 한 대학에서 미국의 역사를 이제 강의하는 분인데 우리식으로 제가 이제 굳이 하자면 기억하라 1994 기억하라 응답하라 네. 응답하라 1994 버전인데 199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하고 그 북한 사이에 제네바 협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 협상 그때 잘 이루어졌던 것이 왜 지금에 와서 다 깨지고 이런 위기까지 왔는가 그걸 기억을 해봐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기억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네 가지였지 않습니까? 원자력 1분 30초 내에 네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네, 1분 30초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2003년까지 북한의 원자력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네. 경수로 2개를 지어준다. 네네. 그다음에 그 건설 완료 시점까지 미국은 매년 중유 50만 톤을 북한에 제공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빼주겠다. 네. 그러면서 양국이 정상화하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가지고 위협하지 않겠다는 양국의 공식 확인을 하겠다. 이게 94년도에 양국의 합의였다는 거죠. 그 합의에서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70% 그 경수로의 경우는 네. 우리가 70% 정도 내고 네네. 그다음에 일본 부담하고 사실상 미국은 별로 부담한 게 없어요. 이거 정확히 정세현 장관이 말씀하신 건데 미국은 별로 돈 쓴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썼고 그다음에 유럽 연합이 20%인가 썼고요. 그랬는데 그다음 일본도 썼어. 일본도 10% 썼고 근데 그 해 94년도에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대패했어요. 예. 공화당이 득세를 하면서 공화당이 그때부터 가로막기 시작을 하죠.
결국은 지어진 게 하나도 없었고요. 경수로 안 됐죠. 그다음에 약속을 안 지킨 건 미국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유럽에서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94년도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유럽의 태도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극중주의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이지 아하. 극중주의를 우리가 방향을 그쪽으로 정하고 나는 갈 길이 저 길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 그 정치학 용어에서 그런 건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한국에서도 정치학자들이 정치학 문법에도 안 나오는 말이다 이런 말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는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극중주의라는 게 정치 철학이나 정치 이념 혹은 정치 지향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 분석가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비아냥의 의미를 담아 그렇죠. 이게 극중주의야 뭐야 이런 식으로 없는 말인 줄 알았더니 네. 프랑스에서 네. 등장했단 말이다. 그렇죠. 근데 제가 답답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정치 이념이 있고 그리고 정치학적인 어떤 뭐랄까 현상 분석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주의다 할 때는 그게 이제 내가 그쪽을 지향하겠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선언이고 이념 그 지향인데. 방향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나는 저쪽으로 간다라는 지향성인데 반면에 이제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현상 분석은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무엇을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왜 거기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왜 극자를 쓰느냐 그걸 제가 그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왜 극은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이나 네. 아니면은 뭐 공부를 아주 잘해서 1등을 하거나 아주 못해서 꼴등하거나 그게 극단이잖아요. 네. 근데 중간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운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를 내가 굳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극자를 이제 집어넣는다는 건데. 어떤 경우에든 가운데를 선택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1등을 하는 거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 조금 뒤쳐져서 중간도 할 수 있는 거고, 더 뒤쳐지면 꼴등도 할 수 있는 거고. 문결 연구소 소장님, 그 유명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이셨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외신을 짚어보는 시간인데. 네. 지난 시간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차게 많은 걸 다뤄갔어요. 극중주의까지. 네, 그랬었죠. 사실은 극중주의를 얘기를 제일 많이 하려고 했는데 1분 만에 설명을 하라 그러셔가지고 네. 1분 안에서 하느라고 1분 만에 됐어요. 근데 거의. 어떻게 되긴 됐더라고요. 되긴 됐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전혀로 현상을 분석할 때 등장한 단어지 실제 정치 지향이나 이념으로 등장한 적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말이라는 건 맞는 말이네요. 그게 한편으로. 더 어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에서 많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극중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마크롱 대통령 본인이 하지 않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이런 뉘앙스는 국정주의야 뭐야. 뭐 이런 식의 뉘앙스군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약간은 비아냥도 있긴 있습니다만은